자, 이 영상을 또 찍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우한중학교 시험 준비 영상입니다. 많이들 세계사 공부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좀 반쯤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영상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시험이 며칠 안 남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오늘 영상 참고로 하고, 근데 오늘 영상만 볼 게 아니라 꼭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흐름을 좀 잡은 다음에 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많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영상 잘 봐주고 구독은 안 눌러도 되는데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힘이 되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냥 큰 흐름대로만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막 연도를 외우고 그런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대신 중요한 거는 사건의 순서를 좀 알아야 되고, 왜냐면 순서를 알아야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고, 또 그 사건의 결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인 사건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19세기 중후반으로 나눠봤습니다. 몇 세기가 몇 년도인지는 알고 있죠. 자, 18세기는 그쵸, 1 빼서 1700년대, 19세기는 1800년대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기가 대부분 이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딱 이번에 개학하고 나서 2학기 시작하면서 배웠던 부분이 영국의 역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다. 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 일어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워 알아갈 아주 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명예혁명은 사실 이 시기에 속하진 않습니다. 17세기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왜 배우냐면은 이 청교도 명예혁명이 산업혁명과 또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배워가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할 수 있겠죠? 해봐요. 왕이 자신만의 무한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그것에 저항을 한 것을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임스 1세부터 시작해서 찰스 2세까지 왕들의 전제 정치에 대해서 의회가 저항을 한 운동이다. 청교도혁명으로 불리는 이유는 특별히 그 당시에 저항했던 의회의 주로 청교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에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될 점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의회가 왕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의회가 전제 정치를 펼치는 왕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특별히 이제는 확실하게 문서화합시다. 의회와 왕의 관계, 이 의회의 권리에 대해서 문서화합시다 해서 두 가지 문서를 제출을 했어요. 청교도혁명 땐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했고, 명예혁명 때는 어떤 문서를 제출을 했죠? 맞습니다.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제출을 했어요. 결국은 이 권리장전을 통해서 영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왕이 존재해요. 왕이 여전히 군림해요. 하지만 통치하진 않아요. 군림하지만 통치하진 않는, 군주가 헌법에 의해서 그 권한을 제한받는 입헌군주제의 정치체제가 영국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왕의 권한은 의회에 의해 제한이 되고, 세금을 낸다던가 군사를 모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함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체제가 영국에 확립이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격변의 시기를 거친 영국에서 18세기 후반, 중후반부터 차츰 어떤 것이 시작이 되냐면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사건인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란 뭐다?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이행을 하면서 옛날에는 손으로 열심히 짜던 이러한 수공업 상품들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혀 나오게 되는 그런 일련의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역사의 기억에 남을 만큼 중요하냐면 이 산업혁명 때문에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등등 수많은 요소들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먼저 교과서를 토대로 산업혁명의 배경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자, 키워드만 좀 생각을 해봐요.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왜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을까? 자, 그것은 다시 이때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죠. 명예혁명 등과 같은 사건을 거쳐서 영국에서는 정치가 매우 안정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중산층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받게 되고 함부로 힘 있는 왕이나 귀족들이 그런 중산층들의 경제활동을 이렇게 방해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자유롭게 생산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요. 두 번째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또 특이한 사건, 바로 인클로저 운동, 인클로저라고만 적을게요. 인클로저 운동이 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말했잖아요. 인클로저 운동은 한국말로 바꾸면 뭐다? 울타리치기 운동이에요. 울타리를 쳐요. 그 땅에다가.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은 다 쫓겨나게 되고 그 울타리 안에서 대규모 농업 자본들이 엄청난 1차 때는 약물을 생산을 하고 2차 때는 대량 농업 생산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해서 거기서 농사짓던 수많은 소농들은 다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인클로저 운동이죠. 그래서 이 인클로저 운동이 왜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었어요? 그렇죠? 쫓겨난 농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도시로 몰리게 되고 그 도시의 수많은 농민들이 빈민이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돼서 도시 외곽에서 막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엇이 됩니까? 산업혁명 당시 세워진 거대한 그 공장들의 노동자로 투입이 돼서 노동력을 제공을 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은 영국의 또 자연적인 환경인데 풍부한 천연 자원과 또 영국은 교통이 많이 발달이 됐다고 했죠. 이러한 요소들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진행되기에 또 중요한 환경을 제공했고요. 마지막 하나로 영국의 특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영국의 깃발을 꽂고 식민지를 건설을 한 것이 그 별명의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영국은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어요. 결국 이 식민지가 뭐다? 이 식민지를 통해서 영국은 산업혁명에 필요한 원료들, 어떤 수많은 상품들의 원료들을 공급을 받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상품들을 전 세계 식민지에 팔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일련의 요소들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뿐만 아니라 간략한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잠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집중이 되었던 그 품목이 뭐였습니까? 품목. 기억나죠? 이런 것들. 바로 옷과 면직물이었어요. 면직물. 옛날에 열심히 손으로 뭘 짜서 겨우겨우 이런 한 장의 천을 만들어냈었다면 그런 걸 가내수공업이라고 하죠. 집에서 물레 돌리면서 천을 만들어냈었다면은 이제 방적기와 방직기가 발명이 되고 증기기관까지 투입이 되자 이러한 면직물들이 대량으로 공장에서 막 생산이 될 수 있게 된 그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에 결국은 가내수공업이 다시 얘기하지만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말 대량 생산 체제가 영국에 자리 잡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증기기관이나 철도와 같이 근대적인 문물들이 다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죠. 증기기관은
옛날에 인력이나 동물의 힘으로 뭔가를 움직이게 했던 그 동력을 이제는 어떤 자연적인 힘이 아닌 인위적인 힘으로, 과학적인 힘으로 대규모의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품목이 되었고, 철도는 당연히 이 철도에서 증기기관차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수많은 석탄과 같은 물자들을 수송하게 해줌으로써 아주 중요한 산업혁명의 발전 동력이 되어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방법들을 통해서 영국 그리고 이후에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유럽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근대적인 경제 체제가 유럽 전역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자본주의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 수업 시간 때 굉장히 긴 시간 들여서 했습니다. 하나만 기억해보죠.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 되었던 것,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배웠던 것,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말라. 알아서 냅두면은, 알아서 방임해 놓으면은 경제는 알아서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최소한의 치안, 이런 것들만 담당해라. 이것이 자유방임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물론 산업혁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큰 발전을 인류의 역사에 가져다 주었지만, 그와 함께 아주 문제점들도, 사회 문제점들도 제공을 해 주었는데요. 얘기를 했죠.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뭐다? 이 자본가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착취당하는 존재로서 전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 그때 교과서 사진들을 보면은 어린아이 막 6살짜리 애들이 여기 기계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못하고 일하고 요만한 돈, 요만한 음식 먹으면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저항과 변화의 움직임도 유럽 사회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이 모든 비참한 삶과 또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그런 수공업자들이나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기계다. 이놈의 기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때려 부숴버려요. 그 운동을 우리는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러다이트. 그래서 기계를 다 부숴버리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러다이트 운동 이후에 이것도 또 사회 시간에 했었던 겁니다. 노동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자본가에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것. 자,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이러한 운동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저항한 새로운 사회체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등장한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인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고 정말 평등한 사회, 자본가가 물러나고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주장을 제기했던 초기 사회주의자들, 오원, 생시몽 프리에 같은 사람들이나 이후에 급진적인, 그렇게 좋은 말로는 세상 안 바뀐다. 들고 일어나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 혁명을 주장했던 마르크스 등의 인물들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인물들이겠습니다.